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키쇼.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예지입니다. 네, 9월에 이제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갑작스럽게 시장이 급락하다 보니까 와, 큰일 났다. 연휴 앞두고 이거 시장이 이렇게 출렁이면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말이죠. 또 올라갑니다. 맞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조정을 기회로 삼았어야 했던 건 아닐지 오늘장에는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 특히 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코스피의 대장주 반도체 투톱 그리고 코스닥의 알테오젠까지도 오늘장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국인도 기관도 모두 사들이고 있는 오늘장 지수도 양대 시장 모두 1% 넘게 올라가고 있는 힘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진짜 더 헷갈리실 거예요. 이러다가 또 내일은 급락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종목마다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 바로 오늘 랭킹쇼에서 알아보시죠. 맞습니다. 추석 연휴를 길게 앞두고 있고 또 연휴가 끝나고 돌아오면 실적 시즌이 다가오는 만큼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장에도 종목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유튜브 댓글로도 남겨주실 수 있고 전화로도 02325-8200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유튜브로 한번 바로 가볼까요? 어떤 분들이 와주셨는지 보겠습니다. 호리지아님. 예. 오늘도 오늘도 깔맞춤 좋아요. 그렇습니다. 우연찮게 또 오늘 9월의 마지막 주에 이 색깔이 딱 일치를 해서 그런지 시장도 잘 가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또 화면에는 안 보이겠지만 네. 빨간색 치마를 입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서 오늘도 잘 가는 게 아닐까. 마치 투사를 연상시키는 아주 짙은 빨간색 치마를 입고 있거든요. 정말 절대 양봉입니다. 오늘 딱 증시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불타오르는 모습 여러분이 다 같이 봤으면 좋을 텐데 어쨌든 이 화사한 모습으로 랭킹쇼 1시간 반 동안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해바라기님 인사 주셨고요. 이영재님께서 아이고 추석이네요 하면서 연휴가 정말요. 진짜 코앞으로 다가왔죠. 이번 주는 네. 딱 4일만 출근하면 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정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이번 주에는 어떻게든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시만 괜찮다면 말이죠. 자, 그리고 슈팅스타님이 오늘은 일찍 오셨어요. 상행 엣지행 굿밥 하셨습니다. 엣지행이에요? 저 항상 있지 엣지 뭐 이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요. 아주 좋은 거군요. 자, 태양과 바람님, 고고씨님도 와주셨고요. 우사랑님, 태양과 바람님이 빨간 바지를 입으라는 이야기인가요? 왜 안 입으셨어요? 지금 까만 바지 입고 계시거든요. 사실은 제가 입사 초기 한 근 10년 전이죠. 네. 그때 굉장히 즐겨 입었었던 빨간 바지가 있는데. 진짜요? 네. 지금도 갖고 계신가요? 아니요, 지금은 없죠. 아쉽네요. 그 바지가 오랜만에 빨간 바지 얘기하니까 떠오르네요. 진짜 정말 제 인생에 빨간 바지를 입고 다니는 시기가 딱 그때밖에 없었는데. 근데 진짜 앵커님은 빨간색 바지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장 세트로 입으셔도 좀 소화하실 것 같아요. 와, 근데 빨간색 정장 세트는 아무나 소화하기 상상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정말 이거 입어도 되나 싶은 게 항상 고민되는 게 파란색 정장 세트, 빨간색 정장 세트. 딱 태극기네요. 이쪽은 도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20대였으면 아마 도전을 해봤을 텐데 지금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후리지아님, 예전에 전 빨강 치마를 봤네요. 예뻐요 라고 하트 하나 감사합니다.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종목 진단 요청도 살살 또 올라오는데요. 니티나무님, 한양 디지텍 오늘 워낙에 또 급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일체유심조님께서는 일성 IS도 남겨주셨는데 네. 오늘도 다양하게 받아보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의 랭킹쇼 주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키워드 먼저 띄워주시죠. 자,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심장의 날입니다. 오늘인가요? 심장이 두근두근 하십니까? 아니면 심장이 고통스러우십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게 오늘 세계 심장의 날이라고 합니다. 세계 심장 연맹에서 심장 관련된 질환을 이걸 좀 개선하고자 해서 기념일로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심장의 날이라고 해서 네. 대체 뭘 기념하는 걸까 궁금했거든요. 질환 쪽이었구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심장의 날이니까 키워드를 의료 이쪽으로 좀 잡아봤거든요.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주제 띄워주시죠. 네, 지난해 우리나라 입원했던 환자분들의
입원하셨던 원인이 뭐예요? 이거를 건강보험 기록을 바탕으로 알아봤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되게 지금 다양한 이유들이 있네요. 네, 나와 있는 실제 1위부터 5위까지의 2위거든요. 참고로 지난 그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2024년도의 결과입니다. 이 결과가 인구 구조에 따라서 조금 뒤바뀜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힌트 아닌가요? 힌트입니다. 강력 힌트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인구 구조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죠? 노년층이 많아지고 있죠. 그렇죠. 저출산 고령화잖아요. 그러니까 노년층이 많아졌다라는 것에 착안해서 오늘 1위를 추측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고고식님께서 바로 특이한 랭킹이다 이렇게 해주셨죠? 자,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입원을 했던 환자들의 입원 이유입니다. 출산 관련해서 입원하신 분들 당연히 많이 있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가고 있다고요. 출생률이 낮아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위장 관련돼서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뭐 이런 쪽이겠죠. 그런 입원 환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폐렴도 굉장히 많이 있대요. 이게 또 코로나 시기에 좀 많아졌을 것 같기도 해요. 특히 그럴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추간판 장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디스크 문제 이런 걸로 입원하시는 환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노년층에 백내장으로 입원했던 환자분들이 탑5 안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백내장이 근데 입원을 한다고 하면은 보통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마도 그렇겠죠. 그러면 또 이 중에서 수술까지 가는 병이 어떤 게 있을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저 백내장의 경우에는 요즘에 노년층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뉴스 보도를 통해서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자, 그럼 이 다 걱정이 되는 것들인데, 지금 우리나라 입원 환자분들의 입원 원인이 무엇일까? 정말 그러니까 많이 앓고 있는 그 입원 이유들입니다. 그걸 한번 여러분이 예측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고식님께서는 추간판 장애는 뭔가요? 허리 아픈 건가요? 남겨주셨는데,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약간 디스크 쪽. 그렇죠. 그런 질환인 것 같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요추, 허리 디스크라든지 아니면 목 디스크 이런 쪽의 장애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 질병이고요. 자, 그리고 태양과 바람님. 심장이 떨려요. 오늘 집에 있는 바람님한테 혼날 것 같다고요. 집에 있는 바람님이 누구시죠? 그래요. 집에 있는 분이 뭐 있겠죠. 그래요. 아마도 태양과 바람님의 성별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가지고 어쨌든 왠지 혼나는 포지션인 거 보니까 그래요. 심장의 날 답네요. 오늘. 왠지 태양과 바람님께서는 성별이 남성으로 추측이 된다는 그런 합리적인 추측 아닐까요? 그럴 수 있죠. 보통 남자분들이 혼나잖아요. 그런 그림이 오히려 보기 좋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실제 그래요. 왜냐하면 남자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약간 어린애 같은 면들이 있어서 보통 혼나는 포지션이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한방님 외박하셨나? 외박은 혼나는 정도로 안 끝날 텐데요. 그래, 어쨌든 뭐 태양과 바람님의 가정에 평안이 깃들길 한 번 더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을 기다려 볼게요. 심장의 날 특집, 지난해 우리나라 입원 환자들의 입원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해 주실 첫 번째 전문가부터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구루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네. 자, 이 전문가께서는 사실 지난해 병원에 입원하셨던 적은 없으시죠? 네, 뭐 입원까지는 없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입원한 환자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그 이유를 오늘 보고 있거든요. 혹시 5가지 중에 추측 가능하실까요? 이거 오늘 쉽지가 않습니다. 뭐 1등, 2등 이렇게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네. 상당히 높은 순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폐렴 같은 것들이 있고 감기 질환도 대부분 폐렴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리고 백내장 같은 경우도 많죠. 그래서 상위에 이렇게 좀 랭킹가 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됩니다. 네. 역시 저만 들은 게 아니네요. 역시 백내장 얘기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초반에 드렸던 이 힌트가 또 도움이 되지 않으셨을까 싶네요. 그리고 참고로 저기 노년 백내장에는 노년이라고 정확히 박혀 있는데 폐렴의 경우에도 노인분들이 가장 많이, 특히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 거의 1순위가 폐렴이거든요. 감기로 시작해서 폐렴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도 지지난해죠. 지지난해 갑자기 폐렴으로 인해서 입원을 하셨는데 꽤 오랫동안, 몇 주 동안 입원을 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고생을 좀 하셨겠어요. 그때 전 처음 알았어요. 노년층들의 폐렴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처음 알아서 그때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앓고 있는 입원을 하는 이유들을 미리 체크해보고 미리 대비해보시는 이런 기억, 상식적인 면도 오늘 꼭 한번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레키쇼를 여러분이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종목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종목 찾아볼까요? 박보영님께서는 뭐 SAMG 엔터도 올려주고 계시고 하리부균이님의 코스모 신소재, 미투온 등등 다양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네. 오늘 처음 종목으로는 일단 느티나무님께서 신청해주신 종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바로 그 종목이군요. 네, 한양디지텍이고 매수가가 11,700원에 보유 비중은 10%라고 하시는데 우선은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장에도 10%대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만큼 매도가를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큰 수익으로 극대화를 해볼 수 있을지 아니면 연휴 전에 조금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 11,700원에 보유 비중은 10%입니다. 오늘까지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봐야 되는 건 매도가를 이야기해 주셨다라는 거는 아마 좀 챙기고 싶은 이런 형태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한양 디지텍을 팔고 살 만한 더 좋은 종목이 있는 게 아니라면 저는 가져가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지만 우선 먼저 한양 디지텍이 하고 있는 주요 사업이 이제 메모리 사업 중에서도 서버용 모듈이 제일 많거든요. 이게 전체 매출 비중이 한 80% 정도 되고 나머지 20% 비중이 이제 통신 장비 쪽이나 단말기 같은 것들, 네트워크 단말기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기업이 성장세를 보여주는 거는 메모리 업황과 밀접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토대로 해서 지금 기초 체력이 그러니까 시장 조정이 나와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체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지금 좋죠. 메모리 사이클 자체가 워낙 좋습니다. 게다가 메모리의 첨단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교체 수요가 많아지고 있어요. 교체 수요가 많다라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모듈을 하고 있는 한양 디지텍 입장에서는 안 좋을 게 없습니다. 더 좋은 뷰를 가지고 있죠. 게다가 판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실제로 한양 디지텍이 아무래도 뭐 다른 메모리의 상위 티어 종목이라고 할까요? 이런 종목들 비해서는 좀 천천히 가는 형태가 있겠습니다만은 업황 자체에서는 수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적 턴어라운드도 이번 3분기부터 바로 찍혀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저는 오히려 지금 같은 때에 반도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많이 쏴서 이 차익을 노리시는 분들도 많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이런 모멘텀 플레이를 이야기 드리는 건데 사실 이게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하는 게 유리하죠 당연히. 근데 이제 일반적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런 방식보다는 차라리 지금 평단도 되게 낮게 잘 잡았어요. 이거 괜히 팔면은 다시 사기가 어려워집니다. 저는 좀 끌고 가는 형태로 바라보시는 게 좋아 보이고 기간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2만 원 정도 레벨은 간다라고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고 중간 등락은 당연히 있겠지만 2만 원부터 좀 매도를 고려하시는 게 좀 좋아 보이고요. 사실 올 비중 전량 매도하는 것보다는 2만 원 도달은 사실상 뭐 된다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분할 매도의 관점으로 지켜보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이걸 팔고 살 만한 좋은 종목이 있는가? 그게 먼저 중요하겠고 그게 없다라면 지금 들고 가는 게 더 유리한 구간이기 때문에 굳이 매도보다는 뭐랄까요 기간 투자의 관점으로 지켜보는 게 좋다 이렇게 의견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확하게 더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아니라면 끝까지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대도 2만 원대까지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그 이후부터 좀 분할 매도로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단기간에 굉장한 속도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인데 요즘엔 이렇게 잘 가는 종목이 더 탄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종목으로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적당히 수익을 보고 팔았을 때가 다시 들여다봤을 때 더 가고 있으면 그것만큼 또 아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제일 억울할 때가 그런 거잖아요. 내가 하필 샀을 때 떨어지는 거 아니면 하필 팔았을 때 올라가는 거. 팔고 다음날 급등 나오면 제일 땅을 치죠. 정말 미치는 겁니다. 저 가격이 내 건데 사실은 하면서 맞아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욕심이 끝도 없는 거죠 사실. 네. 항상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미 선택한 건 매몰 비용입니다. 그거 맞아요. 고려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은 그냥 들여다보지 않는 게 마음이 편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보통은 이제 지나간 걸 내 수익이라고 착각하고 어디서 빨리 그거를 메워야지 하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니까 맞아요.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와, 숲속지기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곧 한가위가 나가오네요. 즐거운 한가위 다들 되세요. 숲속지기님께서 참 예전에 그 미스터 진단이나 이런 데도 그 동접자분들 카운팅도 해주시고 많이 와주셨던 분이거든요. 명절 인사 오랜만에 남겨주셨네요. 그러니까요. 바이오 플러스 종목 진단도 요청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오늘도 볼링연스님, 저평가님, 쌍권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서유한님, 야, 네이버. 오늘 또 급등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아니, 엄청 잘 가더라고요. 참 방금 전에도 얘기했던 건데 요즘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한번 쏠리면 뭐 무지막지하게 갑니다. 네이버가 이렇게 뭐 펑펑펑 연달아서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카카오 갈 때 좀 네이버가 고민하셨던 분들 많으셨는데 그렇죠. 이번 장에는 조금 그래도 안도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네. 싶네요. 카카오는 개편 카카오톡 업데이트 하셨나요? 저는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업데이트 그래요. 당했습니다. 당했습니까? 저는 그 업데이트가 설정이 안 돼 있어서 그런지 네. 업데이트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저는 자고 일어나니까 업데이트가 돼 있더라고요. 주변에서 하도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호평이 많죠. 예, 그래가지고 저는 참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휴, 다행이다 싶어서요. 자, 그리고 민성님, 아이고, 그래서 다시 사다가 물렸는데 답답해진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십니다. 자, 지효님, 창행 예제인 반가반가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하리보 균이님은 2차 전지 얘기를 오늘도 해주고 계시는데요. 여기만 오르지 않는다고 답답함을 토로하시는군요. 눈물 한 방울 흘리시는데 이 눈물을 닦아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저희 또 부지런히 가보죠. 네. 다음 종목을 볼 텐데요. 이번에 볼 종목은 원주님의 종목입니다. 로봇주로 가보겠습니다. 로봇주 가운데서도 사실 크게 오르질 않습니다. 이전에 벌써 몇 달이 됐군요. 대선 국면에서 그때 테마주로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왔던 유진 로봇입니다. 유진 로봇은 11,59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25% 비중이고요. 현재 주가는 지금 뭐 주가 매수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유진 로봇의 주가는 계속 지금 이 정도 수준, 몇 달째 요지부동이거든요. 오늘 좀 로보티즈도 급등이 네. 나오고 로봇주 안에서도 순환매가 좀 도는 것 같은데 유진 로봇은 도통 반응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진 로봇을 과연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조봉관님, 로봇주라고 다 가는 게 아닙니다. 유진 로봇은 움직이질 않는데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제가 로봇주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릴 때는 매번 비슷합니다. 로봇주를 할 거면요, 메인 DC, 그러니까 메인스트림에 있는 종목 한 3개 정도 제외하고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대표적인 게, 로보티즈 같은 기업들,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하이젠 RM 같은 기업들. 이 정도 범주를 제외하고는 제가 봤을 땐 살아남을 기업이 많지 않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트레이딩을 하시건 또는 해당 기업에 투자를 하시건 일관적이어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로봇주 자체가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 폭이 이게 실적으로 연결되는 형태의 모멘텀들이 전혀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가 거래로서 만족을 해야 되는 종목들이 다수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투자로서의 매력을 느끼는 거는 굉장히 긴 시간의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실적 전환까지. 그럼 그랬을 때 어디가 유리한가를 보면은 당연하겠지만 이제 대기업 자본이 들어가 있는 곳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래를 하시건 투자를 하시건 궁극적으로는 그 안에서만 놀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유진 로봇만 쉬어가는 게 아니에요. 재작년에 좋았던 로봇주들 중에서 뭐 감속기 관련 기업들도 많았잖아요. 지금 다 누워있죠. 안 갑니다. 결국 이게 앞으로도 반복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고, 거래를 하실 거면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메인스트림에서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봐야 되는 건 지금 유진 로봇이 그러면 지금 가격권분은 뭐 예를 들어 비싸게 샀나요? 싸게 샀나요? 이런 측면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싸게 샀죠. 가격 자체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움직이려면 좀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아까 이 로봇 순환매도 우리 앵커님들이 설명 주셨지만 사실 이 순환매가 거의 특이 종목 몇 개에만 발생하고 있을 뿐이지 섹터 전방위적으로 지금 반도체처럼 움직이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진 로봇의 순서를 기다리게 되면 당연히 기관 투자로 봐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는 거는 기관 투자로서의 매력도가 있냐 없냐예요. 기관 투자로서의 매력도는 사실 별로 없죠. 네. 그래서 저는 기관 투자를 할 거라면 차라리 유진 로봇보다는 다른 섹터의 다른 종목들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고, 가격 전략만 좀 제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자라면은
얘는 올라가봐야 이제 13,000원 가면 이제 맞고 내려와야 돼요. 이런 구조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트레이딩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정도는 제가 뭐 얘기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권장하는 자리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실제 매수자분 말고도 다른 분들도 그러면 13,000원 갈 거니까 한번 사볼까 이렇게 바라보실 수 있겠지만 그런 과정보다는 다른 종목이 더 좋다라는 걸 인지하시는 게 필요해 보이고 얘는 튀었을 때 저는 매도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번의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기술 반등이 나올 수 있고 기술 반등 나왔을 때 13,000원이 저는 최종 가격이라고 판단하는데 13,000원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올라갈 때 그냥 분할 매도로 정리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의견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진 로버 두 번째 종목으로 살펴드렸습니다. 이 내용들을 체크해 주시죠. 네, 채팅창을 보니까 오랜만에 고동님께서도 댓글을 남겨주고 계신데 네. 오늘 전산마비라서 일을 못할 줄 알았는데 복구가 다 됐다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 복구가 다 됐다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인데 지금 졸고님 입장에서는 일거리가 늘어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뉴스를 봤을 때는 네. 오늘 오전 9시였나 기준으로 복구율이 7%밖에 아직 안 됐다 이런 뉴스도 봤는데 고동님 직장은 아마 이게 좀 빠르게 되신 게 아닐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훈님께서 제가 좀 피곤해 보인다고 하셨는데 피곤은 하지는 않습니다만 잠을 별로 못 자긴 했어요. 왜 못 주무셨어요? 어제 무협지를 너무 재밌게 읽어가지고 저희 지난주에 책 얘기할 때도 그 무협지 읽는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걸 계속 읽고 있어요. 제가 하나 빠지면 그냥 죽도록 파는데 예전에 읽다가 그 연재되는 작품을 읽고 있어가지고 중간에 끊긴 게 있었거든요. 한 1, 2년 안 읽다가 이제 쌓여 있어서 처음부터 다시 읽고 있습니다. 절대 땡땡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번 읽으면 거의 뭐 밤을 샙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독서 얘기할 때는 이 수면에 너무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네요. 잠이 안 와요. 저는 그리고 한번 재밌으면은 눈을 이렇게 한쪽 가리면서 회복하고 읽다가 다른 한쪽을 가리고 회복하고 이러면서 계속 읽거든요. 눈이 계속 자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무시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게 사실 그나마 지금 나아졌고요. 한 몇 년 전에 코로나 때는 진짜 계속 핸드폰을 끼고 사니까 사람들을 안 만나잖아요. 그때 그 안구건조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눈에 통증이 오고 눈이 매일 빨개서 안과를 가기도 했었는데 그때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안구건조증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그쵸. 그냥 인공눈물을 계속 넣는 것밖에는 해결책이 없죠. 저는 진짜 눈에 통증이 와서 이거 어떻게 하지? 심각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의사 선생님 눈물을 많이 넣으세요. 그게 끝인가요, 선생님? 네. 그래가지고 인공눈물 많이 넣고 결국은 핸드폰 들여다보는 걸 좀 줄였습니다. 결국 괜찮아지더라고요. 지금 제 옆에 이 주황색 칸에 있는 이 질병 보이시나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긴장을 늦출 수는 없겠군요. 자, 그리고 리얼님 오셨습니다. 좋아요. 절대 쌍교 이 작품은 정말 예전 작품이죠. 저는 만화책으로 많이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말이죠. 자, 어쨌든 요 얘기를 계속할 수는 없으니 저희는 또 이쯤에서 랭킹쇼 주제저거 하나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입원 환자들의 입원 원인을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중에 5위는 무엇일까요? 자, 5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5위는 출산 관련된 것이 바로 5위였습니다. 저출생 고령화가 딱 드러나는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2014년 통계, 그러니까 10년 전 통계에서는 출산 관련된 입원이 1위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떨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 출산되는 아이들의 수가 절반으로 10년 전보다 줄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순위도 1위에서 5위로 뚝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도 요즘에 조금씩은 반등을 하는 것 같다는 뉴스도 본 것 같은데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정말 많이 내려온 수준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입원 환자들의 입원 원인 이런 걸 들여다봐도 인구 구조의 변화가 눈에 띄고 있다는 거죠. 자, 5위를 한번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나머지 순위도 하나씩 맞춰주시면 좋을 텐데요. 4위도 한번 추측해 보시죠.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 시청자분들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 얘기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 만나보시죠.
네, 미증시 훈풍이 닿으면서 금요일장에 낙폭을 만회한 국내 증시입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관심은 어떤 종목들로 향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1위에는 네이버 올라왔습니다. 두나무와 합병 기대감 속에서 주가 3거래일 연속 급등하고 있는 네이버인데요. 오늘은 장중에 27만 8,500원 선까지 경신했습니다. 현재도 8% 넘는 급등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2위에는 네이버와 함께 코스피를 견인해주고 있는 삼성전자 랭크됐는데요. D램 가격 급등과 함께 3분기 실적 기대감 속에서 주가 하루 만에 반등합니다. 현재 오늘 장중에는 8만 5천 원 선까지 터치했고요. 8만 4,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3위에는 우리기술투자 랭크됐습니다. 두나무의 주요 주주인 우리기술투자는 네이버와의 합병 소식에 주목받으면서 2거래일 연속 주가 급등합니다. 4위에는 일동제약이 랭크됐는데요. 경구용 당뇨 비만 치료제의 임상일상 주요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늘 장중에는 상한가까지 터치한 일동제약입니다. 현재는 19% 가까운 급등세 보이며 31,7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5위에는 STW가 랭크됐는데요. 국정자원의 화재 사고에 AI 데이터 인텔리전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STW가 수혜 기대감 속에서 오늘 주목받고 있습니다. 6위에는 NHN KCP 랭크됐습니다. 네이버와 두나무 합병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오늘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 상승분은 모조리 반납한 채 현재는 약보합세 보이고 있습니다. 7위에는 SK하이닉스 올라왔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되살아나면서 오늘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SK하이닉스인데요. 현재 4% 가까운 급등세 보이며 35만 원 선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8위에는 로보티즈 랭크되어 있습니다. 로봇손을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투심을 자극한 로보티즈인데요. 주가는 현재 급등하면서 15만 5,9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9위에는 쿠콘 랭크됐습니다. 역시나 스테이블코인 관련주인 쿠콘에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주가는 1% 하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10위에는 한국 PIM이 랭크됐습니다. 국내 최초로 휴머노이드 초정밀 소재를 이번에 기술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휴머노이드 밸류체인에 합류할 기대감 속에서 주가 2만 원 안팎까지 올라왔습니다. 10위에는 이어서 쿠콘이 올라와 있는데요. 쿠콘 역시 다시 한번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고 12위에도 스테이블코인 관련주 다날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주가는 2%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13위에는 카카오가 올라왔습니다. 역대급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개편 소식에도 이번에는 일부 기능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주가도 오늘은 반등하면서 6만 원 선을 회복해냈습니다. 14위에는 LNC바이오가 올라왔는데요. LNC바이오도 오늘은 반등하면서 현재 5만 5,200원 선 회복해냈습니다. 15위에는 한라캐스트 랭크됐습니다. 로봇주도 다시 한번 반등하며 한라캐스트도 현재 8,600원 선까지 회복해냈고요. 16위에는 롯깃헬스케어 랭크됐습니다. 장기재생 플랫폼 기업인 롯깃헬스케어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17위에는 APR이 랭크됐습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1,000억 원대 매출을 기록하면서 올 3분기에는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는 APR 주가까지 7% 가까운 급등세 보이며 24만 원 선 웃돌고 있습니다. 19위에는 알테오젠이 랭크되어 있는데요. 알테오젠이 이번에는 코스피 이전 상장 주관사로 한국투자증권을 선정했습니다. 주가는 7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고요. 18위에는 사이버원이 랭크됐습니다. 미국 이번에는 시스템 보안 관련주들에도 다시 한번 매수세가 강하게 몰리고 있는데요. 사이버원도 오늘 장중에는 5,100원 선까지 터치했고요. 윗골이 길게 달고 현재는 4,47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위에는 미래에셋증권 랭크됐습니다.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는 소식 속에서 오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기대하며 미래에셋증권도 급등하고 있는데요. 현재도 7% 넘는 강세 보이며 22,150원 선에서 거래됩니다. 이렇게 오늘장 뜨거운 종목들을 살펴봤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반도체와 의약품의 관세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율은 1,400원을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옵션 만기와 함께 추석의 장기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국내 증시, 그러면 연휴를 앞두고 우리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긴 연휴를 앞두고 부담되는 요인들이 참 많은 우리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증시는 또 쏘아 올리고 있죠. 자, 그러면 전문가님, 우리 증시 이렇게 강한 모습을 또 보여주는데요. 지금부터 전략을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제가 짧게 답변 드리기에는 질문이 좀 길죠. 그래서 디테일하게 좀 이야기 드리고 싶긴 한데, 제가 좀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결국 증시의 상승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유동성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고 있는가, 돈이 나가고 있는가, 이런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지금은 돈이 들어오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단위로 보면 M2 같은 것들이 있죠. 그 유동성을 봤을 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앞으로 증시 레벨 자체가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 해서 어차피 기간으로 본다라면 당연히 위로 간다라는 베팅이 들어가야 됩니다. 유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 유동성이 커지는 시장에서는 이 금융시장 중에서 자산시장 중에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은 돈을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400원 레벨 다시 올라왔는데 왜 유동성이 증가되고 있는가를 보면 실제로 이제 금리 인하와 맞물린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게 동시다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금리 인하를 토대로 해서 달러가 약세화가 되면 아마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원달러 환율도 올라가던 폭이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 과정 속에서 이걸 바로미터로 보려면 한 10년물 채권금리 수익률 정도를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얘도 지금 기술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4자가 유지되고 있는데, 저는 올해가 지나가는 국면으로 간다라면 다시 3자, 3.9, 3.8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러면 이 유동성 장세의 엑셀을 밟아줄 수 있냐 없냐가 되는 거고, 결국 우리나라처럼 이제 신흥국 시장의 입장에서는 달러의 약세가 결국 신흥국 시장의 강세를 불러오기 때문에 유동성과 맞물리는 강세장이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국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큰 틀에서 보면 그런 방향성인데, 이번에 그럼 연휴 전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를 봤을 때에는 저는 속된 말로 하면 못 먹어도 고다.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방향성을 잡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연휴 전에 조정 나올 때도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럴 때 그럼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로 알아봐야 되는데, 당연히 저는 사야 되는 증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성장하고 있는 업종 속에서 우리가 눈을 돌려놓고 거기서 얘네가 안 내려오고 있다 보니까 못 사고 있었던 종목들이 시장 조정을 계기로 해서 내려온다라면 사고 가야 되는 이런 형태로 이해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긴 연휴를 앞둔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많은 내용이 필요하겠지만 간단히 좀 압축해서 살펴드렸습니다. 하리보 교님께서도 연휴가 너무 길어서 진짜 궁금하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그쵸. 좀 전략 세우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매번 연휴를 반복해서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렇게 긴 연휴는 정말로 그러니까요. 별로 없거든요. 저는 딱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네. 그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부터 10년 뒤 2025년에 역대급 연휴가 온다. 그래서 10년 뒤까지 살아야 하는 이유 이런 그 짤이 돌아다니는 걸 진짜 많이 봤는데, 그래서 친구들끼리는 근데 저 때 내가 일을 하고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10년 전에 중고등학생이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인데요? 근데 저는 올해가 바로 그 시기라는 걸 딱 보고 와, 좀 신기했어요. 근데 맞아요. 이 2025년이랑 그리고 2044년인가요? 네. 아마 그때도 또 있나요? 이번보다 아마 더 긴 연휴가 있을 겁니다. 그럼 2044년이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때까지 제가 또 목 빠지게 기다려야겠네요. 딱 기억나는 게 지금 올해랑 그때 2044년 그 두 개를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이번 연휴는 정말 살면서 몇 번 맞아보기 힘든 긴 연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연휴를 앞두고 시장 전략, 대응 전략을 잘 한번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임리얼님께서는 명절의 첫 번째 레슨, 과식하지 않기. 그렇지만 우리는 이 첫 번째 레슨 바로 절대 실패입니다. 이거 이행을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할머니 음식 먹고 와야 되거든요. 그럼요. 아니 연휴가 아니라 주말만 돼도 과식을 참을 수가 없는데 이 연휴 동안에 과식을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거의 불가능합니다. 너무 길어서 정말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는 못해도 1kg, 많으면 3kg까지 찔 각오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래도 저는 최대한 안 먹을 각오를 하고 이번 연휴 들어가겠습니다. 자, 금수저님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우봉님의 호텔 신라, 그리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요. 위에도 종목 진단 신청이 에코프로 BM의 매수 문의까지도 올라오고 있군요. 절파고TV님께서도 네. 헥토파이낸셜 등등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 다음 종목으로는 우선 배짱이님께서 보내주신 삼성바이오로직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매수가가 96만 원에 보유 비중은 10%. 자꾸 떨어져서 불안해요.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오늘도 흐름을 보니까 또 100만 원 선이 위태위태하더라고요. 네. 오늘 장중에는 100만 원 선 아래로 잠깐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강보합권 수준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100% 의약품 관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잘 가주는 종목들도 있지만 개별적인 호재가 크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대체로 좀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나 좀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전문가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에 일단 이 기본 베이스를 좀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매수 가격이 96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120만 원 갈 때도 안 파셨죠? 그럼 중장기 보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거 찔끔찔끔 왔다 갔다 하는 걸 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떨어지나요? 불안하나요? 이러면은 이상하죠?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는 종목인데 그냥 횡보 중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있는 투자 방식이 어떤 건지 좀 객관화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올라가서 팔 거면은 120에 팔았어야죠. 이거 미리 결정을 안 하니까 올라갈 때도 못 팔고 내려올 때도 못 팔고 또다시 올라가도 또 못 파는 이게 구조 이상해지는 투자가 되는 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걱정할 종목이 아닙니다. 최근에 나온 수주만 봐도 1조 8천억짜리 수주 막 들어오잖아요. 다 빅파마향이거든요. 보안이라고 해서 공개는 안 하고 있지만 1조 8천억짜리 수주 줄 수 있는 기업이 빅파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빅파마의 거래가 이렇게 뭐랄까요? 유동적으로 되고 있는 CDMO 기업은요. 글로벌에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기업이 1% 올라갔다 1% 내려간다고 이거 불안해하실 거면 중장기 투자도 어렵죠. 저는 색깔 자체를 거래를 할 거냐, 투자로서 기간을 가져갈 거냐를 먼저 선택하시는 게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모멘텀 중에 하나가 조용해졌었던 게 작년 말에 진행될 거라고 예상됐던 게 이제 미국이 중국의 바이오 산업을 규제하는 생물보안법입니다. 큰 골자는 특히나 CDMO나 CMO 이렇게 생산 단위 기업들을 아무래도 규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수혜 기업이 어디냐 보면은 단연코 올라오는 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참고로 지금 이제 8공장까지 짓겠다라는 게 예정인데 지금 5공장까지만 보더라도 세계에서 생산 폭으로 보면 생산량으로 보면 가장 큰 생산 규모를 갖추고 있는 CDMO 기업이 삼성바이오로직스예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 규제가 어차피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지금 상원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작년 말에 상원에서 통과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면 추가 재료까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옆으로 좀 누워 있는다. 그러면 이게 골치 아픈 영역이냐 아니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냐라고 봤을 때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고 지금 평단을 보게 되면 최근 움직이는 가격폭보다 더 싸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아예 들고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를 할 거냐 들고 갈 거냐에 대한 관점도 제가 잡아드리자라면은 이거 그냥 96만에 사셨으면 내년 내후년까지 그냥 가져가세요. 제가 봤을 땐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괜히 옮겨 타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시다가 더 손해가 가중될 가능성도 좀 높아 보여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보시되 걱정할 기업은 아니니까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 비중은 10% 잘 사셨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사시는 것보다는 지금 비중 정도를 쭉 끌고 가는 게 유리하겠다. 뭐 하나 말씀드리자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만큼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싼 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싸다라는 관점이 안 들어갑니다. 이거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센 조정이 좀 발생하면 더 살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래서 디테일로 보자라면 뭐 더 많은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지만 결론만 이야기 드리자라면 그냥 가져가셔라. 만약에 쭉 빠진다. 더 살 생각하셔라. 이 정도로 요약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평단을 낮게도 잘 잡으셨기 때문에 내년과 내후년까지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좋은 기업인 만큼 비싼 종목이니까 이런 만큼 조정 시 좀 비중을 확대해보는 전략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야기가 나와서 채팅창에 사실 인적 분할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거래 정지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일정 체크 다들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해바라기님, 여신님 오셨네요 해서 봤더니 행운의 여신님이 인사 주셨군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행운의 여신님뿐만 아니라 슈팅스타님은 이모티콘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죠? I'm real 킁 하셨는데 개가 4마리가 나왔습니다. 아주 귀여운 친구군요. 선자님께서는 매수를 안 하니까 오늘 좀 졸리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아마 연휴를 앞두고 좀 쉬어가고 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종목으로 하나 더 진단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유튜브 코스모스님의 종목인데요. 오늘 진짜 화제를 모으는 종목 중에 하나겠죠.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툴젠입니다. 자, 매수 가격 보죠. 82,800원, 5%. 지금 가격은 48,00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은 상한가가 들어갔음에도 사실 이분은 없네요. 웃을 수가 없습니다. 아, 이 가격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툴젠이 주가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내려왔거든요. 이렇게 크게 올라가도 한번 알아보죠. 전문가님, 툴젠이 오늘 상한가로 들어갔습니다만 매수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현명한 전략이 될까요? 제가 우선 말씀드려야 되는 건요. 국내 바이오 종목들 중에 툴젠 같은 기업들은 많아요. 무슨 말이냐. 제가 왜 글로벌 기업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대표적으로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또 기업들만 타겟을 해야 된다라고 왜 말씀드리냐면, 나는 잘해요 하는 바이오 기업들이 대부분 국내 임상하고 있어요. 이게 글로벌의 이제 메이저 자금들이 타겟할 만큼 유효성이 있냐 없냐를 보면요, 사실 거의 메이저들은 안 봅니다. 그런 기업들을. 그러면 우리가 그런 바이오 기업을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실제 메이저 자금들이 타겟할 만한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할 만한 이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타겟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나 잘해요 하는 기업들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HLB 같은 기업들도 있고. 저는 그런 기업들을 안 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제가 바이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코멘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그렇고 뭐 공개 방송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랬을 때 이야기 드리는 애들 보면요, 대부분 이제 글로벌과의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런 툴젠은 안 하시는 게 좋죠. 유전자 가위 기술이 중요해요. 앞으로 이런 기술을 토대로 해서 발전할 거예요. 그런 주장은요, 모든 바이오 기업들 다 하는 주장입니다. 나 잘해요 하는 주장들은. 근데 그걸 그러면 어떻게 입증할 건데에 대해서 물음표가 다 떠 있을 뿐이죠. 제가 그래서 툴젠이 기술력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냐, 사실 저는 글로벌 기업과의 비교 우위를 선점할 수 있냐에서 저는 물음표가 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지금처럼 이렇게 테마가 붙었을 때 급등 나오면 그냥 팔고 나가야 됩니다. 네, 그냥 반등시 매도. 우리가 종종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기업이다 밖에 저는 설명드릴 내용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같은 바이오 안에서도 특히나 이번에 금리 인하의 사이클이 도래됐고 출발되었다라면 앞으로도 바이오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럼 그랬을 때 눈여겨봐야 되는 기업이냐, 저는 그런 기업으로 판단하지 않고 지금처럼 올라가는 구조 속에서 매도를 잡는 게 필요해 보인다. 사실 이게 손실이 크기 때문에 매도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큰 비중 들어가신 건 아니어서 저는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 속에서 좀 정리하고 나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오 기업들은 좀 더 입증 가능한 기업들을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이거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당분간 이 단기 랠리가 좀 잡힐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는 어디 가격까지 가느냐 이런 방식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사실 이평선 거래라든지 이런 걸 권장드리지 않습니다만, 장중에 그런 포착하는 것들이 좀 어렵다라면 종가상 5일선 깨면 매도해야지까지 들고 가세요. 제가 봤을 때는 6만 원 정도 레벨 찍고 이렇게 꺾일 때 아마 5일선 깨면서 이런 방식이 나올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 급등주들에 대한 하나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 깨면 매도하자, 이 정도 의견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툴젠의 경우에는 5일선을 잘 지켜보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종목까지 살펴드렸고요. 김구루 전문가와 함께한 시간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또 랭킹쇼 주제로 돌아가 볼게요. 오늘 세계 심장의 날입니다. 그래서 의료라는 키워드를 잡아봤거든요. 지난해 우리나라 입원 환자들의 입원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는 이 조사 결과입니다. 실제로 건강보험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이 기록들을 확인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가장 자주 입원을 하는 원인들입니다. 5위가 바로 출산 관련된 입원이 5위였습니다. 10년 전에는 이게 1위였다는 거예요. 저출산의 현실을 바로 읽어볼 수가 있는 순위였고요. 자, 4위 알아보겠습니다. 4위 공개해 주시죠. 4위는 바로 추간 판장의 디스크입니다. 디스크가 제가 생각해보니까 의외로 주변에 좀 많긴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죠. 특히 남자분들 운동하다가 디스크 문제 터지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헬스 하시다가 허리 디스크 생겼다는 분들 꽤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24살, 5살 그때쯤이죠. 제가 다시 수능 공부하려고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그때 디스크가 좀 가가지고 네. 정말 한 10달 정도 고생을 무지막지하게 했습니다.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힘들지 않나요? 그때는 디스크인 줄 몰랐어요. 매일 왼쪽 발목이 아파가지고 네. 그 병원을 가봐도 원인 진단이 안 나오는 거죠. 발목 이상이 아니었으니까. 발목이 아픈 줄 알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능 끝나고 알았어요. 수능 끝나고도 계속 아프니까 그 전에 정신병인 줄 알았는데 정신병이 아닌 거잖아요. 수능이 끝났는데 아프니. 그래서 아예 여기저기 다 확인해 보니까 결국은 허리 디스크였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동안 허리 디스크를 그냥 맨정신으로 버텨내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때 수험 공부할 때. 수능 잘 보셨나요? 그때 좀 많이 힘들었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고 디스크 증상이 좀 괜찮아지다가 제가 요즘에는 웨이트를 하잖아요. 네. 바디빌딩 하다 보면 데드리프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허리 쓰는. 지금까지 한 3번 정도인가 뚝 하면서 며칠 동안 거동이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강해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자제하세요. 디스크 문제 있었던 적 있어요? 저는 없는데 네. 주변에 보면은 그 헬스할 때 허리에 복대 같은 거 차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그 헬스를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서 네. 그거 그냥 약간 멋부리기용인 줄 알았거든요. 아닙니다. 근데 그 허리 디스크 방지하기 위해서 거의 꼭 필요한 그렇죠. 그런 이게 것 같더라고요. 허리 보호장치가 아니라 복압 체크용으로. 머리에 여기 공기를 가득 채워야 되니까요. 이게 갑자기 운동 채널이 됐는데 어쨌든 4위가 디스크 증상을 앓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점 4위였습니다. 남아있는 것들은 이제 폐렴이 있고요. 위장 관련된 질환들, 소화 잘 안 되고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노년 백내장까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 과연 1위는 뭘까요? 한번 추측해 보시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다음 전문가를 모시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금산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자, 전문가님, 우리나라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요. 왜 입원하셨습니까? 라고 그걸 물어봤습니다. 기록들을 살펴봤는데 지금 나와 있는 질환 중에 혹시 입원의 절대 1위 이유 추측되십니까? 그게 왜 내가 5가지죠. 5가지 예. 예를 보시면 왜 그게 노년이라고 적어놨어요? 노년층 백내장이 좀 요즘에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은 지금 초고령 사회잖아요. 그죠?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년 백내장이 아마 가장 많을 것 같고, 이게 보면 우리가 그 백내장이라고 하는 게 그게 한자로 풀이하면은 그 흰백자거든요. 그리고 안내자고 마별장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안이 하얗게 변하는 장애. 보통 이게 나이가요 한 70살 이상 정도 되면은 노인에게 흔한 질병입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백내장이 가장 많이 입원하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판단이 되네요. 네, 역시 금사 전문가께서는 이 사회의 변화, 인구 구조의 변화를 캐치를 탁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질병을 꼽아줘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1위를 추측해 주셨군요. 지금 전문가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논리가 너무 탄탄해서 네. 제가 설득을 당해가지고
노년 백내장이 1위가 아니면 그냥 이제 이상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설득을 굉장히 제가 당하셨는데. 넘어갔어요, 전문가님한테. 그래요? 자, 그러면 실제 1위가 맞는지는 잠시 뒤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하나씩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일단 우리는 종목들에 집중을 해봐야 되겠죠? 네. 금산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진단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으니까요. 많이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요청 가능합니다.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뿐만이 아닙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바로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까지 남겨주시고요. 신규 매수 문의도 가능합니다. 호리지아님께서도 교장쌤 안녕하세요 반겨주고 계시고 플루투스 울피테르님께서는 대부님 나오셨다. 이분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름이? 대부님. 아, 그리고 아임리얼님의 이 한마디가 저는 눈에 쏙 들어오네요. 어떤 거죠? 옛지행 댄스를 잘 춘다던데 오. 요즘도 추나요? 이게 무슨 얘기죠? 제가 그냥 이렇게 흐린 눈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읽어버리시네요. 이 댄스 혹시 전문가셨나요? 동아리 하셨나요? 네, 이거 어디서 듣고 오신 거죠? 출처를 좀 남겨주시겠어요? 아니 뭐 없는 얘기예요? 아니면 있는 얘기예요? 아, 저는 못하는 게 없죠. 따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종목 진단 신청이 열심히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하나 체크해서 바로 첫 번째 종목으로 가보죠.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뭔가요? 유튜브 네. 따상님의 종목입니다. 로봇으로 가볼까요? 오. RS 오토메이션입니다. 자, 매수 가격은 이 매수가가 이거 좀 거리가 있군요. 19,445원인데요. 10%입니다. 오를 듯 말 듯 애가 타네요. 보유하면 매수가까지 올라올까요? 대응 부탁드립니다. RS 오토메이션 아까도 로봇주를 저희가 봤지만 맞아요. 로봇주가 다 가는 게 아닙니다. 안 가는 종목은 또 소외가 돼 있거든요. RS 오토메이션도 요즘엔 고전을 많이 했습니다. 매수가가 좀 높아서요. 도대체 언제쯤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까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로봇주가 가는 종목들은 정말 급등인데 소외되는 것들은 꽤나 소외가 됩니다. RS 오토메이션 매수가가 정말 좀 멀어 보이는데요. 과연 근처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성장주라고 하는 업종이 하나가 있죠. 이게 우리가 로봇인데 아마 로봇이 성장주 중에서 현재까지 놓고 보면 아마 실적이 거의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실적이 없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장성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거죠. 이게 나와 있는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을 제가 그 재무제표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 2023년도부터 보세요. 적자가 지금 나와 있죠. 2023년입니다. 그 다음 지난해도 지금 적자죠. 37억이고 그죠. 올해 상반기까지 좀 적자죠. 그죠. 3년 올해가 적자면은 뭐 3년 연속 적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영업이익이 여러분들 적자가 나오고 영업 손실이 나오고 맨 아래 보시면 단기 순이익이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이게 보세요. 단기 순손실이 더 크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영업 손실이 나오는 거죠. 영업 손실이 지금 상반기까지가 19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단기 순손실이 얼마가 나왔냐면 이걸 좀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23억입니다. 지금 영업 손실과 단기 순손실이 나오는데 단기 순손실이 더 크다는 거죠. 이건 더 심각한 거죠. 여러분들. 영업 손실이 19억 정도가 나오면은요, 여러분들 단기 순손실이 더 큰 거죠. 이거는 그만큼 적자가 나오면서 부채 규모가 크다는 거죠. 부채가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 단기 차입금이요. 193억이에요. 이거 적은 돈이 아닙니다. 193억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니 이 기업이 있어서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이 지금 단기 차입금이 193억이 돼요. 여기에 대한 이자가 나갈 겁니다. 그죠?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주식을 이야기하면서 맨 아래 보시면은 이게 현금 흐름표 한번 보세요. 2023년도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 지난해도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올해가 지금 상반기까지가 딱 손익 분기점이에요. 저는 제 원칙이 하나가 있는데 저는 연속적으로 적자가 나오는 기업은 매매하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안 된다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할 때 저는 반드시 저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때 제가 여러분들 그 지난해 있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 금양이라는 종목 있죠. 모든 사람들은 금양에 대해서 지금 2차 전지에 우리가 대표 주자 아닙니까? 그죠? 금양이라는 종목이 대표 주자죠. 이 종목이 여러분들 지난해 1월 달에 주가가 10만원, 11만원, 12만원, 13만원 할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팔아야 된다. 팔지 않으면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금양이라는 종목에 대해 제가요, 솔직히, 이 종목 가지고 깡통을 찰 수 있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구해줬습니다. 깡통을 찰 수 있는 종목을 제가 많이 구해줬다고요. 13만원, 12만원 할 때 그때 제가 매도하라고 안 했으면 지금 거래가 정지가 돼 있잖아요. 그죠? 거래가 정지가 돼 있으면서도 지금 주가가 얼마입니까? 9,900원에 거래가 정지가 돼 있으니까 10% 일토막 난 거죠. 그럼 여러분들도 였잖아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이걸 성장성이 있다고 해서 이걸 가져가라고 저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금양도 2023년도 적자, 2024년도 적자, 올해 상반기도 적자잖아요. 그죠? 하물며 아무리 성장성이 나오더라도 RS 오토메이션이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제가 이 종목을 얼마까지 가져가라고 저는 양심상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 기본적인 이 금산이라는 전문가는 기본을 너무나 충실하게 여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실적이 지금 만약에 2년 연속, 3년 연속, 4년 연속 적자가 나오면요 반드시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상증자라는 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겠죠. 그죠? 그걸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로봇이 되었던, 그게 바이오가 되었던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양대 시장의 종목이 수많은 종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뛰어난 종목도 있습니다. 많은 종목이 실적이 뛰어난 종목인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적자가 나오는 종목을 매매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 이야기를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이런 종목을 매매할 이유가 있냐 이 말이에요. 위험을 무릅쓰면서 양대 시장에 실적이 끝내주는 주식도 많은데 이런 종목 꼭 매매를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기업에 대한 RS 오토메이션에 대한 기업에 대한 내용을 제가 깨차고 있습니다. 제가 밥만 먹고 이 집만 하는 사람인데 이게 나와 있는 RS 오토메이션을 이렇게 하세요. 이분께서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있잖아요. 매수한 가격대가 얼마입니까? 19,445원에 10%를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19,000원대니까 어디에서 매수하신 겁니까? 보통 이 정도에서 매수하셨네, 그죠? 아마 봤을 때 올해 2월 달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혹시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내가 만약에 그 로봇을 내가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믿을 수 있는 게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믿고 레인보우 로보티스를 사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이게 레인보우 로보티스를 사는 이유는 레인보우 로보티스를 가지고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이라고 하는 이 삼성전자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보고 매매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 자체를 보세요.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어디를 지금 기대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죠. 그죠? 이런 종목 이렇게 하세요.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올 거예요. 로봇이 쉽게 죽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사람을 대체할 거니까요. 그죠? 그럼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겁니다. 낙폭이 컸기 때문에 보니까 아래쪽으로 보니까 기술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가 하방 경직이 여기서 나왔네. 그죠? 이 정도가 하방 경직이 나온 겁니다. 이 자리가. 이 자리가 하방 경직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아마 시도가 될 것으로 보여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요. 이 정도의 기술적인 반등은 나옵니다. 이 정도는. 얼마 정도의 기술적인 반등은 나오냐. 지금 주가가 13,630원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16,000원 정도까지의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게 나오면 여기서 매도를 하세요. 매도하시고 안정적인, 우리가 정말로 주식으로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싶다. 은행 이자보다 좀 더 높은 그런 수익을 내고 싶다. 대박을 바라지 마시고 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고 싶다. 그러시면 이런 종목 매매하시면 안 된다는 걸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술적인 반등은 16,000원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오면 전량 매도하시고 종목을 교체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RS 오토메이션 첫 번째 종목을 봐드리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 내용들을 다 같이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상세하게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 금사전문가님 반겨주시는 분들 팬층이 바로 눈에 띄네요. 특히 이 매화 친구님께서는요. 네. 얼마나 금사전문가님 방송을 기다렸는지 네. 눈귀가 빠질 뻔했다고. 게다가 또 우리 숙주나물 무침 맛소금 박팡님께서는요. 오늘은 성공. 이분은 나의 정신적 지주 금사님 하면서 종목 진단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태양과 바람님께서도 이 설명이 풍부하게 해주셨지만 딱 한 줄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뭐죠? 금산 전문가님은 적자 회사 안 좋아해요. 맞아요. 참 그래서 기본을 확실하게 보시는 분이죠. 그리고 저는 진짜 여기서 공감에 박수를 쳤던 내용이 아임리얼님 댓글인가요? 맞습니다. 폭등할 것 같아서 안 팔았다가 수익 다 날려버리는 경험이 꽤 있었네요. 이게 진짜 공감이 많이 되는 게 저도 정말 중요하게 보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특정 어떤 종목을 비중을 줄이거나 전량 매도하는 걸 망설이고 있을 때 망설인 이유가 폭등할까봐. 그게 이유라면 팔거나 비중 줄이는 게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거의 무조건 맞습니다. 폭등할까봐 이런 걸 기다리고 있으면 보통 갑작스러운 조정이 확 나타나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진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서 저도 끄덕끄덕하게 됐네요. 말씀해주신 대로 아임리얼님께서도 그 단계가 와야 주식 초보 졸업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아직 초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종목 진단 가면서 더 많은 걸 배워보도록 할까요? 네, 이번 종목은 두 분께서 보내주셨는데 네. 종목은 같고 매수가도 비슷하지만 보유 비중이 참 상반됐습니다. 그러네요. 우선 네이버인데 23만 5천 원에 보유 비중 50%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시고 사활을 거셨군요. 그리고 22만 9천 원에 5% 갖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더 갖고 가도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남겨주셨는데 정말 네이버의 흐름을 보면은 두나무 효과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매수가가 비슷한 만큼 이제야 수익이 났다 하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거든요. 오늘 장에도 흐름을 보면은 근데 외국인은 또 계속 팔고 있고 기관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 것 같습니다. 댓글을 보니까 행복하게 님께서도 네이버를 계속 들고 가야 하겠죠? 팔면 연휴 마치고 날아갈 것 같다 이렇게 또 남겨주셔서 다양한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금산 전문가님 네이버 24만 5천 원에 50%, 22만 9천 원에 5% 더 가지고 가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 기본을 잘 지키시면은 이렇게 주가가 하느님이 도와가지고 이렇게 급등할 수 있다. 제가 무슨 이야기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산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그냥 평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보세요. 주식은 첫 번째 자산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자산 가치를 많이 봐요. 그 자산 가치가 실적이 되었든지 간에 또는 뭐 유행 자산을 뭐 가지고 있든지 또는 뭐 보유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든지 아무튼 자산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업은. 그 다음 두 번째로 있잖아요. 두 번째는 성장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이 성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산 가치도 포함이 되는데 실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실적이라는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카카오하고 네이버하고 두 개 중에서 검사는 어떤 걸 사고 싶냐? 저한테 그렇게 저는 물어본다면 저는 그전에도 그렇게 이야기해 드렸을 거예요. 카카오는 주가가 비싸다. 왜 카카오는 주가가 비싸냐? 카카오는 카카오도 있고 카카오 게임즈도 있고 카카오 뱅크도 있고 카카오 페이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네 개의 기업이 따로따로 상장이 되었단 말이죠. 그죠? 저는 그래서 카카오 주가가 비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네이버라는 종목은 네이버 게임즈, 네이버 뱅크, 네이버 페이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라는 기업 자체가 네이버 웹툰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면 네이버라는 기업 자체는 분할하지 않죠? 요 안에 모든 요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카카오 안에 카카오 게임즈나 뱅크나 페이가 다 들어가 있는 거를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카카오는 여러분들 주가가 비싸잖아요. 네이버는 주가가 싸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자산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맘만 먹으면 여러분들 제가 그런 맘만 먹으면 여러분들 네이버 게임즈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네이버 뱅크 만들 수 있겠죠? 네이버 페이를 만들 수 있잖아요.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그죠? 제가 그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있었잖아요. 그죠?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해드렸죠. 셀트리온 기업이 있어요. 그전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있고 지금은 셀트리온도 있고 셀트리온 제약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삼성바이오를 보는 이유가 삼성바이오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삼성바이오 여러분들 삼성바이오 헬스케어 만들고 삼성바이오 제약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걸 제가 이야기를 해드린 이 금산이라는 이 전문가의 그 마음이 어떤 거 알고 계시는 거죠? 저 네이버는 그렇게 봐요. 아, 주가 싸구나. 그러니까 이런 주가가 싼 주식을 가지고 있더니 실적이 좋고 주가가 싼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런 주식은요, 어떠한 계기가 되어가지고, 물론 여기 나와 있는 네이버라는 기업 자체가 두나무하고 합병 가능성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높은 주가 싸다 이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두 가지, 제가 세 가지 관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단기로 보시면 이렇게 하세요. 제가 그 전략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전략이라고 하는 걸 제가 한번 제시해 드리게 볼게요. 단기로 보시는 분이 이렇게 하세요. 단기로는 전 고점이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가져가세요. 단기로 29만 원에서 29만 5천 원까지 가져가시면 돼요. 이게 단기 전략이에요. 여러분들 사람도 그죠? 투자 성향이 있잖아요. 단기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좀 여유있게 가져가시는 분도 있어요. 중기로 이게 단기는 보통 제가요, 요거는 보통 제가 한 15일 정도에서 한 20일 정도 보는 거예요. 일수로 말하는 거예요. 거래 일수로요. 그 다음에 여유라는 게 있어요. 여유. 저는 여유를요, 저는 한 2개월 60일 정도로 봐요. 거래 일수로. 여유가 되시면은 얼마까지 가져간다? 33만 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세요. 33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 나는 이 종목 가지고 나는 한번 뿌리를 한번 뽑아버리고 싶다. 나는 최대한 가져가서 나는 뿌리를 한번 뽑아버리고 끝까지 한번 밀어붙여보겠다. 그걸 제가 중기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한 90일 이상 가져가는 거. 얼마까지? 한 6만 원에서 한 40만 원까지 보시면 돼요. 이 정도까지. 이게 약 한 120일 정도 내다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단기와 여유와 저는 중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자 여러분들 투자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단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여유있게까지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중기 투자 하신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테슬라나
엔비디아를 중기 투자했으면 엄청난 수익이 났을 것이고, 그 단기 매매하시는 분,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습니다. 올해 2025년도에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돈을 벌지 못했었고요. 2025년도에 중기 투자하시는 분만 돈을 벌었어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네이버라는 종목 자체는 성장성이 앞으로 이제 상당히 저는 좋아진다고 봐요. 주가도 싸고요. 비싼 주식 아닙니다. 그래서 요 세 개 중에 하나를 결정하세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23만 5천 내 지금 50% 가지고 계시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50% 가지고 계시니까 29만 원에서 29만 5천 오면 여기서 50% 중에서 20% 팔고 30% 가져가고, 그 다음에 33만 원에서 35만 원 오면 또 한 절반 팔고, 나머지 한 10%는 하면 최대한 가져가는 전략, 뭔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어른이시잖아요. 예, 유치원생이 아니고 다 어른이죠. 어른. 그냥 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나이지 않습니까? 다 어른이신데 어른들께서 이거 하나 결정 못합니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조금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단기로 할 것이냐, 여유 있게 할 것이냐, 중기로 할 것이냐, 어른들께서 한번 결정을 해 보시길 바라겠죠. 가격을 제가 제시해 드렸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단기부터 또 중기까지 29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구체적으로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또 기본을 잘 지키면 수익은 따라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또 댓글을 보니까 매화친구님께서 그대로 증명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올 봄에 추천해주신 리노공업 꼭꼭 간직한 덕분에 수익 많이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역시 실적이 재산을 불려주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런 축하하는 마음과 함께 오늘 랭킹쇼 주제 3위 한번 이쯤에서 공개를 해볼게요. 자, 지난해 우리나라 입원했던 환자분들의 입원 원인, 가장 많은 분들이 앓고 있는 그 병 얘기를, 질환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3위를 바로 공개해볼게요. 3위입니다. 오늘의 3위는 위장염. 위장염입니다. 위염이라든지 장염이라든지 이쪽 소화계통 이쪽에 질환을 앓고 계셔가지고 참 평소 스트레스 많고 이런 분들 많죠. 그래서 3위까지 등극을 하게 됐군요. 자, 이렇게 해서 남아있는 건 딱 2개입니다. 폐렴과 노년 백내장, 이 중에 진짜 1위는 뭘까요? 잠시 뒤에 한번 알아보겠고요. 지금부터는 1시간 동안 우리 종목들은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이야기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네, 1시간 동안 달라진 시장의 관심 살펴보겠습니다. 5위에 C사이트가 새롭게 랭크됐습니다. 패션 의류 관련주인 C사이트 3거래일 연속 급등하면서 오늘 장중에는 만원 선까지 터치했지만 상승분이 빠르게 반납되면서 현재는 3% 가까운 강세에 그치고 있습니다. 6위에는 대진 첨단 소재 랭크됐는데요. 중국의 주핑시 정부와 함께 기업 대표단이 연구소를 공식 방문했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다변화될 것이란 기대감 속에서 오늘 매수세가 몰리고 있고요. 현재 19% 가까운 급등세 보이며 7,200원 선 웃돌고 있습니다. 8위에는 헥토파이낸셜 올라왔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개화 시에는 지급결제 성장성에 주목한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는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고요. 이제는 2만 원 선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9위에는 PIE 랭크됐습니다. 2차전지 검사 솔루션 업체인 PIE 역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 강세 보이면서 8,500원 선에서 거래됩니다. 10위에는 아톤이 랭크됐습니다. 사이버 공격과 정보 유출의 우려가 커지면서 보안주들에 다시 한번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데요. 아톤도 오늘 반등하면서 8,500원 선 웃돌고 있습니다. 11위에는 KNR 시스템이 새로 랭크됐습니다. 로봇용 하이브리드 로터리 액추에이터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 15,000원 선 돌파했습니다. 13위에는 텔코웨어가 올라왔는데요. 소프트웨어 기업인 텔코웨어는 4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15위에는 하나투자증권 랭크됐습니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소식에 두나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하나투자증권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주가는 6,000원 선 회복해냈습니다. 이어서 19위에는 나이백이 랭크됐습니다. 지난 5월에 펩타이드 기반의 물질로 첫 번째 기술 이전에 성공했던 나이백인데요. 제2의 D&D 파마텍을 기대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가는 3거래일째 급등하고 있고요. 33,000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20위에는 오픈베이스가 랭크됐습니다. 국정자원 화제 소식에 서버 이중화 기술이 확보된 것이 부각되면서 오픈베이스도 주목받았는데요. 오늘 장중에 상승분은 대부분 반납한 채 캔들은 위아래 꼬리를 길게 달았고요. 2,67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짚어봤는데요. 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정부의 전산망이 나흘째 마비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이중화와 함께 재해복구 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클라우드와 보안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배터리 포비화가 다시 확산될 우려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테마성에 그치는 것일지 트레이딩 전략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초유의 사태입니다. 국가 전산망의 먹통 소식. 이와 함께 데이터 보안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전문가님, 이 종목들 단기간에 오늘 하루짜리로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당분간 좀 이어갈까요? 아마 제가 지금 오늘로서는 지금 4일째 지금 접어들고 있는 거죠.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서 국가 전산망이 지금 먹통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어떤 질문이냐면은, 그게 당사자가 LG 에너지 솔루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가 지금 빠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보니까, 소폭의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죠. 물론, 이 국가 전산망 이 화재로 인한 이 부분들이요, 누구의 잘못인가는 아직까지 나온 게 없습니다. 이게 결함이냐, 아니면 부주의냐, 그런 부분이 아마 이제 발표가 될 거예요. 그게 발표가 되면은 아마 그 반응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여러분들, 이 지금 전산망이 먹통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 과연 수혜주가 있을까? 아마 제가 판단했을 때는 딱 2개 정도가 떠오릅니다. 저는 이게 수혜주가 있다고 저는 봐요. 어떤 거냐? 첫 번째는 여러분들 전고체를 한번 보셔야 된다. 제가 이게 전고체를 여러분 였잖아요. 이 전고체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삼성 SDI죠. 그죠? 삼성 SDI 정도는 앞으로 그런 기대감, 전고체 쪽에서의 기대감은 충분히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삼성 SDI는 여러분들이, 한 비중, 적어도 한 10%나 15% 정도 매수해서 가져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삼성 SDI가 ESS 쪽에서는, 지금 상당히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 한 종목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액침 냉각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액침 냉각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한 종목이 제가 딱 떠오르는데 GST라는 종목 하나가 있을 거예요. 글로벌 스탠다드 테크놀로지, 이걸 GST라고 하는데, 이 GST란 기업 자체가, 이 기업은 3가지 사업을 하잖아요. 그죠? 첫 번째 스크러버 사업을 하잖아요. 스크러버, 우리가 반도체 공정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유해가스를 정하는 장비가 스크러버고, 제가 반도체를 제가 8개월 정도 반도체 전문가한테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는 제가 워낙 8개월 동안 제가 집중적으로 제가 공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금산 전문가가 반도체 공부를 제가 8개월 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 이게 GST가 칠러라는 게 있습니다. 칠러라는 게 여러분들 온도 조절 장치입니다. 반도체 이런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온도가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여러분들 액침 냉각 쪽이죠. 그죠? 이게 나와 액침 냉각 쪽에서 앞으로 유망하게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이 저는 GST라고 봐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은 제가 이 액침 냉각에서 볼 수 있는 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제가 기술력을 보고 이 기업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를 한번 보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서 수혜주라고 하면 이 2종목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 종목은 좀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좀 중기적인 관점 놓고 본다면 뭐 크게 무리가 없다. 그리고 제가 이런 두 종목을 제가 공개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저는 안정적인 전 수익이 전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가 전산망 먹통과 관련해서 관련주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 이 힌트도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진단 요청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와, 이 금산 전문가님 팬층이 너무나 두텁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한방님 팔고 나면 한동안 쳐다보지 마세요 이라는 이야기. 조나님이 조금 아쉬운 이야기도 남겨주셨는데, 자,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마지막 종목 하나 더 가볼까요? 네, 자, 이번에는 이우봉님께서 호텔 신라 보내주셨고 매수가가 꽤나 높습니다. 91,200원. 보유 비중은 그래도 많지 않아서 5%고 4년이 넘었는데 어찌해야 되나요? 진단 부탁합니다. 남겨주셨는데 오늘장에 그래도 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시작되면서 관련주들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매수가가 워낙에 높아서 아직은 부족한 수준입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는 게 좋을까요? 이게 나와 있는 그 호텔 신라는요.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호텔 신라라는 기업 자체는 이거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딱 여기가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호텔 신라라는 기업 자체는 이 기업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냥 눈으로만 대강대강 분석하지 마시고요. 한번 분석을 해보시라니까요. 분석을 해보면 보통 우리가 호텔 신라라는 기업 자체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하이킥이 나와야 돼요. 이걸 박스를 이걸 뚫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실적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텔 신라는 단기적인 관점이 이슈로만 접근하는 전략입니다. 이걸 길게 가져간다든지 중기 투자할 종목은 아니죠. 단기로 여러분들 중국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한번 보는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요, 지금 시장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주가 뭐 앞에 있는 요 고점 돌파는 하면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요 정도 돌파가 나오게 6만 원 정도 돌파가 나오잖아요. 6만 원 정도 돌파가 나오면 최종적으로 얼마까지도 한번 가능해 보면 7만 원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7만 원 이상은 어렵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제가 높게 잡아도 7만 원이고요. 짧게 잡으면 6만 원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는 거죠. 이 종목은요. 또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딱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실적이 딱 제한돼요. 보세요. 실적이 좋을 때는 영업이익 700억, 900억 정도. 지난해 적자가 나오죠. 그죠? 올해 지금 상반기 62억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종목 가지고 호텔 신라 가지고 수익을 내겠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2025년도 하반기하고 2026년도 상반기까지는 반도체가 시장을 리딩합니다. 여러분들 그 마이크론의 그 실적을 한번 보세요. 마이크론의 4분기 실적을 보라니까요. 그러면 지금 시장이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호텔 신라는 지금은 단기로 보면 6만 원 정도. 좀 여유있게 본다면 7만 원까지는 가능하다. 그러나 그 이상 어렵다는 거, 이 종목 가지고 수익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런 종목 되도록이면 매매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단기 6만 원, 여유있게는 7만 원, 호텔 신라까지 오늘 종목 상담 받아봤습니다. 네, 자 함께 해주신 금사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죠.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금산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 레퀴즈 주제 1위와 2위까지 공개를 해드리죠. 지난해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입원 환자들의 입원 원인의 1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와 2위는요,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역시나 노년백내장의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2014년 10년 전 조사 결과에서는 3위에 랭크가 됐던 노년백내장이었는데 많이 올라왔네요. 이제 노년층 비율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1위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금산 전문가님께서도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1위 노년백내장, 2위가 폐렴입니다. 이렇게 자주 한국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질환이라는 거죠. 입원 환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들을 미리미리 예방도 하고 대비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추석 이 연휴에 명절에 많은 분들 가족들이 모여 계신다면 서로 건강을 물어보면서 이런 질환이 많다더라 미리미리 대비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님도 만화책 그만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저도 미리미리 대비할게요. 자, 그럼 오늘 저희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